사람들이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, 약을 먹으면서 영양보식을 먹어도 되냐? 라는 질문이에요. 그 질문은 저 이제 수도 없이 듣거든요. 수도 없이 듣는데, 약이라는 거와 영양보식품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. 다른 거고, 또 영양보조식품이라는 것과 음식물도 다른 거예요. 물론, 음식물의 범주 안에 있는 영양소가 영양보조식품의 형태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지만, 어쨌건 같다고 볼 수는 없죠. 우리는 이제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. 영양보식 먹는 즐거움은 좀 덜 하잖아요. 요즘에 나오는 엠바이노출 같은 것도 씹어먹는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다른데, 음식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. 먹는다.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. 그러면 영양보식품도 섭취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.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의약품은요, 섭취한다고 표현 안 해요. 복용한다 라고 표현해요. 복용, 또 음용, 뭐 한약 쪽에도 음용이라는 표현도 하고, 용자를 써요.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특별한, 그래서 복용, 음용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 영양보호식품과 의약품과 이 차별점이 있는데, 그거를 같이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일단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것도 약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을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여기다 또 먹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근데 이제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면, 약은 거기에 대한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성분들인 거예요.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. 근데 영양보조식품은요, 말 그대로 영양을 보조하는 거야.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양기능식품이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영양을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. 그게 영양기능식품이에요. 그러면 영양기능식품이 하는 일은 치료를 하는 건가요? 아니죠.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양소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거나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럼 엄밀히 구분돼야 되는 거죠.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내가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, 내 몸을 회복하는 건요, 내가 먹은 음식이야. 그것도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. 그 영양소가 나를 회복하는 거거든.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다리가 부러졌어요? 병원에 입원했어요. 병원에서 깁스를 해주고요, 진통제를 놔줘요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염증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주사를 놔요. 그럼 치료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죠.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안 먹고 내 맘대로,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내 맘대로 진통제를 더 먹거나, 내가 지금 혹시 걱정이 돼서 염증 치료제를 더 많이 먹거나 이러면 다른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줘야 돼. 근데 그걸 따라서 이제 깁스를 해놓고 진통제를 먹었어. 자, 뼈가 붙어야겠네? 뼈가 붙는 건 누가 붙이는 거죠? 내 몸이. 그쵸, 내 몸이. 그래서 내 몸이 붙이려면 그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.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. 수술해서 이제 상처가 회복해야 돼. 상처가 회복하는 것도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내 몸이 그걸 회복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. 그 영양소가 들어가는 건데, 그걸 약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희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천연 원료를 가지고 압축해낼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얘기해주면 돼요. 그 더블 X가 또 왜 이렇게 많냐? 하나로 안 만들어지고, 뭐 세 알로 안 만들어지고, 왜 6개씩이나 되어 있냐?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. 알맹이 크면은요, 넘기기 불편하시죠. 그래서 조그맣게. 저는 또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활용법가 또 있는데, 어린애들이라든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요, 이거를 다 드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또 드시기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경제적으로도 힘든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또 애들은 체구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영양소도 작은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때는 둘둘둘 드지 마시고 하나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한 통 가지고 2달 가는 거죠. 2달 가는데, 그분들의 입장에서 특히 어르신들은요, 기존에 워낙 그 이제 노화된 신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. 거기에 그 영양소가 그만큼만 들어가셔도요, 효과가 확 보여지는 거야. 본인들이 느껴, 몸으로.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하나씩 줄일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다, 이거 오늘 스케줄 많다 그러면은요, 한 번에 2개씩 먹는 게 아니에요. 하나씩을 더 먹어요. 하나씩을 더 먹고
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좀 완급 조절도 할 수 있는 게 저가 생각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. 조그맣게 만들어 있는 거. 진짜 조그맣잖아요. 그 조그만 혈압약보다 더 작은 더블엑스 그거를 개수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생긴 거가 약과 같이 생겼어요. 정제 타입의 서플리먼트니까 약과 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약하고 혼용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약은 의사가 처방하는 거고, 그리고 복용에 한계점이 있어요. 치사량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섭취가 아니라 복용을 하는 거예요. 영양보호식품은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. 섭취를 하는데 내가 배가 고파. 10시간 동안 굶었어. 내가 평소에 밥을 반 공기 먹던 사람이야. 10시간 굶어서 먹다 보니 한 공기 반을 먹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너무 맛있어. 맛있어가지고 또 특정 영양소를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영양소는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큰 탈이 나나요? 아니죠. 급하게 먹어가지고 체하는 거 아니면 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영양보호식품 실제로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. 하루에 이 정도의 영양소는 섭취를 해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권장량. 그 권장량 이상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식사에서 다 안 돼. 그걸 보조하는 게 영양보호식품이에요. 그럼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. 약을 먹는데 먹어도 되냐? 현재 국내 법규상 이런 서플리먼트 타입은 전부 다 식사 후에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. 아니, 엄밀히 말하면 식사 후에 복용하게 되어 있어요. 식사 후에 복용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제약적인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. 식사 후에 복용. 왜 식사 후라고 되어 있을까?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빈속에만 쏟을까봐. 한 가지 목적은 그거예요. 또 한 가지 목적은 잃어버릴까봐. 잃어버릴까봐. 제대로 먹으라고. 이 똑바로 먹어야 되는데 잃어버릴까봐.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3번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저만 해도 하루에 3끼를 안 먹어. 3끼를 안 먹는데 나한테 하루 3번을 먹으라고 그러면은요? 안 되죠. 실제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그때도 처방 받아가지고 3일치 받아가지고 하루치도 안 먹고 그냥 버린, 이제 약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영양보호식품으로 웬만하면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염자 어쩌고저쩌고 뭐 진통제 어쩌고 주더라고. 한 톨도 안 먹었거든요. 비타민 C만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갔어요. 다 넘어갔는데 이 사람도 다쳤을 때 인대 3개 파열했었잖아요. 발목. 병원 약을 한 번 먹었나 그때? 병원 약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아니 한 번 먹었지.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문제 돼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원래 병원 약을 다른 데 다쳤을 때 먹었더니 붓길래 요번에 인대 다쳤을 땐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버렸어. 그리고 비타민 C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병원 약을 꼭 필요하긴 해요. 진통에는 진통 참으면 돼. 진통제까지 막 먹고 뭐 항생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염증이 당장 있어. 근데 그 염증을 비타민만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. 미련 곰탱이죠. 그러니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써야 돼요. 근데 염증이 발생하진 않았어. 염증이 발생하진 않았으면 굳이 안 써도 되겠죠. 염증이 생길까봐 쓴다라고 하는 건 좀 기우죠. 어쨌건 병원 약은 치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섭취 안 하는 게, 복용 안 하는 게 좋은 거고, 영양보호식품은 섭취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량을 채워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럼 다른 거잖아요. 그럼 병원 약을 먹으면서 영양보호식 먹어야 된다, 안 먹어야 된다? 병원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히려 더 필요해져요. 필요량이 더 올라가. 몸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.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내가 약을 이만큼 먹는데 이걸 또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. 약에 질렸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전 솔직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. 약에 질릴 만큼 몸을 그렇게 배려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? 자기가 몸 배려놓은 거예요. 제가 잘못해놓은 거거든. 제 건강 상담하는 걸 봐봐요. 최근에 녹화했다가 제가 실수해가지고 녹화된 거 올려져 있는 걸 지웠잖아. 라이브로 돼 있는 거. 뭐를 먹어라 보다는요.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다 찾아내서 바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잘못된 습관을 찾아내서 바꾸고 뭐하고 하는 과정들이 쉬운가요? 오래 걸리죠. 그쵸.
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, 몇 살이죠? 반백년. 반백년 되셨어요? 축하드려요. 그 시간 동안 갖고 왔던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. 습관이 있다고.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. 근데 지금 그렇게 갖고 왔던 습관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다면 그 습관 중에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습관을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아픈 거니까 내가 미래에 안 아프고 싶으면은요,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. 가령 과자 부스러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영ton 식도염이 있어. 그럼 미래에 식도염이 없고 싶으면요, 과자 부스러기를 버려야지. 근데 왜 나는 무릎하고 족저근막염이 계속 심할까? 살 빼세요. 그 혈액순환 문제거든요. 족저근막염 쪽은 혈액순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혈액순환 잘 시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제 사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요. 일단 빼내는 거죠. 근데 그때 침 맞은 게 쏙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고 이거 침 맞은 데도 아프거든. 사혈하고 침하고는 한의원. 또 달라요. 음, 한의원도 잘 가셔야 되고, 발바닥 같은 경우 침 맞는 거보다 하여간 근데 이제 침 저도 맞는 거보다 뭐 사열이요? 네. 근데 한의원에 잘 안 해주죠? 아니 해주긴 하더라고. 네, 하는 거 봤는데 참 가관이에요.